예, 요번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그 iOS 채팅방에서 아실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신대성이라고 합니다. 예, 맨날 이렇게 여기 와서 행사 와서 맨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세션을 이제 해보려고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긴장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떨고 그래도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진행할 세션은 초보를 위한 iOS의 배포 확인하는 세션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 이유는 저희 이 행사가 물론 흔히 말하셨던 고인물 일하시는 그 실력 좋은 고수님들 많지만 저희 채팅방에 주로 초보나 이제 갓 iOS를 접하신 초보나 이제 처음으로 회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1년차 미만의 그런 분들이 많지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자기가 1년차 미만이다, 아직은 뭐 iOS 개발 이제 갓 했다 혹시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해 준비한 세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저도 초반에 처음에 iOS를 접했을 때 가장 여기에서 이 채팅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저 같은 경우는 배포였거든요. 개발이 어떻게든 뭐 열심히 검색을 하면 되지만 배포 같은 경우는 뭐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세션에서 배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iOS의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처음 iOS 개발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모습을 기대했어요. 수많은 사수와 내가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는 수많은 고수 개발자들, 선배 개발자들 이렇게 다 계실 줄 알았어요. 물론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냐면 우리 회사 iOS 개발자는 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선배 개발자도 없고 뭐 사수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이런 케이스 있고 또 뭐가 있냐, 자 기존에 계시던 분이 한 달 뒤에 퇴사하신대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한 달이면 된다고 이 사람이 나가기 위해 저를 뽑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저 안드로이드 개발자인데 내일부터 갑자기 iOS 개발하래요. 저희 채팅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패턴이 이 세 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서 피자를 먹다가 마침 한 분도 마치 딱 이 케이스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iOS 개발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iOS 개발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 업무는 주어져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책을 피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자, 열심히 구글에 스택 오버플로우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들어와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채팅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나 빼고 다 잘하는 599명의 고수님들이 답변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해서 막 맨땅에 헤딩하고 해가지고 개발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이제 개발만 다 했으면 뭐예요? 이제 이 개발한 앱을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고난이 와요. 개발은 뭐 잘못 치면 엑스코드에서 뭐 오류가 뜨고, 그리고 뭐 물어보고 개발했는데, 배포는 딱 하려니까, 이거 배포는 이제 제가 실제 앱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에 막막해요. 그러면 또 어떡하냐? 똑같죠. 또 검색을 해요. 검색하고 뻔하죠. iOS 앱을 배포하는 방법. 실제로 이 iOS 배포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리된 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제 iOS 배포를 하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배포 여러 번 한 뒤에 보면은 별거 아니네, 쉬운 거네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거만 보면은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 몇 번씩만 헤딩하고 중간에 막 업로드가 안 되는데 왜 업로드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단 하나였거든요. 진짜 누가 옆에서 나 배포하는 거 한 번만 옆에서 같이 보여주면서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배포를 누구한테 배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iOS 앱을 배포를 하는 실제 앱스토어에 올리는 방법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iOS 배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요. iOS에서 앱을 배포를 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애플 디벨로퍼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 바로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이거든요. 흔히 개발자 계정이라 부르는 거. 근데 앱을 배포하기 위한 라이센스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하나가 더 있어요. 애플의 디벨로퍼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아이폰 앱을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은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iOS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앱을 검색해서 거기를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보통 다른 일반 iOS 사용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희는 iOS 개발자잖아요. iOS 개발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iOS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두 개의 라이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실제로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하려는 일반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하려는 용도의 그 배포 라이센스고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 내에서만 쓰는 기업 앱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룹웨어나 뭐 아니면 우리 기업 내에서만 쓰는 뭐 인사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를 배포할 때 쓰는 라이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포 대상은 디벨로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디벨로퍼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 기업 내부 사용자를 위해서만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원칙은 이렇지만 이거를 악용해서, 악용이라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써서 뭐 애플의 약간 위반인데 다른 회사에도 막 배포 이런 케이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 현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케이스도 한두 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라이센스 가격은, 우리는 구글을 한 번 사면 99년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1년마다 한 번씩 애플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벨로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 12만 9천 원이고요.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 37만 9천 원씩 돈을 내야 돼요, 애플에. 여기서 가격 차이가 있죠. 이거를 제가 왜 적었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현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갱신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자, 회사 이제 갱신해야 됩니다. 얼마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얼마를 해야 됩니다라고 나오면 이게 애플 홈페이지에는 그냥 399달러라고만 써 있어요. 한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 한국 가격을 한번 적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 당연히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니까 앱스토어 앱 심사를 하겠죠. 그쵸, 애플 앱이니까.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하는 게 아니라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별도 웹 배포 툴을 이용해 배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앱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들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돼요. 이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같이 실습할 건 이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단순히 저희가 개발이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제가 앱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앱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배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오토매틱 사이닝이죠. 그리고 이거 잘못 눌러서 피해 보시는 분 참 많으시잖아요. 여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가끔 뜨는 리보크라는 거 잘못 누르면 난리가 나는 어마어마한 버튼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회사는 근데 오토매틱이 정말 저거 쓰시면 좋아요. 쓸 수 있는 환경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못 쓴다는 가정을 해서 지금 저는 풀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포를 하시려면 당연히 릴리즈로 배포를 해야겠죠.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뭐 로그 안 지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릴리즈 사이닝 부분이 에러가 나죠. 왜냐? 당연히 인증서가 없으니까. 제가 이 섹션에서 일단 처음에 개발자 라이센스의 생성과 그리고 개발자 배포자 인증서, 프로비전 인증서 생성 부분은 일단 됐다는 가정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네트워크 시간에 저에게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 같이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그 내용을 생략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 가서 이제 인증서를 넣어야 되는데, 인증서를 모두가 아시겠지만 빌드 세팅에서 사인인을 일단 보면 여기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동으로 처음에 라이센스에 맞게 디벨로퍼 팀을 선택을 해주고, 이거 잘못 눌렀네요. 이쪽에서 잘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고 알맞은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는 방식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인증서를 알맞게 넣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 인증서를 제가 이상한 걸 넣었다. 방금 인증서를 이상하게 넣으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맨날 뭐 빌드가 안 돼요, 배포라는 뭐 안 돼요 라고 보시면 인증서가 안 맞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인증서가 안 맞는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처음엔 난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항상 꼭 드리고 싶은 팁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그냥 오토매틱 누르거나 리보크를 눌러버려요. 그냥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테이터스 쪽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인증서가 안 맞다라는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거를 안 보시고 가끔 그냥 막 오토매틱을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 경우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인 키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저희 이 제 팀이 안 맞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맞춰서 알맞은 인증서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인증서 쪽에 이제 매칭이 됐어요. 그럼 인증서가 매칭이 됐으니까 이제 실제 앱을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앱스토어에 여러분이 앱을 만들려면 저희가 그냥 빌드를 누르잖아요. 근데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빌드가 아니라.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예. 우선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기 위해 빌드 아카이브라는 걸 할 텐데, 아카이브를 하기 전에 처음에 여기 보면 타겟에 이제 단말기 설정해 주잖아요. 빌드의 대상 단말기. 이 단말기를 제너릭 디바이스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iOS 단말기가 없을 때 iOS 앱 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엑스코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저는 범용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든 단말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범용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 엑스코드 창에 보시면 왼쪽 위에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프로덕트라는 부분에 보시면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 런이랑 빌드, 런 같은 경우는 당장 저희 단말기에서 앱을 실행하려 할 때 누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빌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앱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럼 저희가 이제 앱을 빌드하려면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카이브를 그냥 눌러버리면 진행이 돼버려요. 진행이 돼버리죠. 근데 지금 저희가 진행할 때 앱을 뭐 디버거로 빌드할 수도 있고 릴리즈로 빌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이 빌드 세팅이 디버그인지 릴리즈인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빼먹고 그냥 이대로 디버그인 상태로 아카이브를 해버리고 그대로 앱스토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디버그 버전이 나가게 되니까 뭐 배포를 했는데 이 배포에 갑자기 개발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지정을 해주는 방법은 왼쪽에서 타겟에서 에디트 스킴을 눌러주시면 옆에 창이 뜨죠. 이 창에서 아카이브를 할 때 어떤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그 뒤로는 지금 같은 경우 릴리즈로 제가 지정을 해놨죠. 이 지정한 이 빌드 컨피그레이션으로 아카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 이게 정말 나 자신을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못 믿어요. 이걸 내가 개발하면서 디버그로 바꿔놨다가 다시 릴리즈로 바꿨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팁을 드리는 게, 엑스코드에서 프로덕트에서 이 아카이브를 누를 때 저희 맥에 보면 옵션 키 있잖아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창이 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상태 아카이브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카이브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제가 설정한 대로 아카이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실제 앱을 올려볼 거니까, 지금 이게 이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앱은 아이콘만 있는 그냥 기본 앱이라서 코드 하나도 작성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돼요. 예. 자, 이렇게 아카이브가 끝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근데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많이 했던. 자, 이 창이 떴는데 이 창을 실수로 보고 이 창을 꺼버렸어요. 이 창을 제가 끌 거예요. 이걸 막 누르다가 실수로 이 창을 이렇게 꺼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저 창을 다시 띄워야 되는데? 라면서 여기서 초보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 제가 밑에 있던 저와 같이 했던 분들도 그런데 또 다시 아카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방금 내가 이걸 창이 껐다고. 근데 저 창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윈도우 쪽에 보시면 오거나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마침 어제 딱 채팅방에 나왔던 그 질문이에요. 오거나이저를 누르게 되면 방금 내가 봤던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꺼졌다고 아카이브를 그때그때 또 새로 하시는 건 안 돼요. 자, 그럼 이 창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창에 지금 제가 아카이브된 목록이 나타나게 돼요. 가장 왼쪽에 보면은 아카이브는 제 iOS 앱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iOS 앱을 누르게 되면 그 iOS 앱의 아카이브된 목록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네임 있고 옆에 이제 생성한 날짜, 그리고 옆에 버전 정보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실제 앱스토어에 올라갈 때 저희 아이튠즈 커넥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이름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업로드 투 앱스토어 버튼과 밸리데이터 버튼과 익스포트 버튼이 존재해요.
이거 여기서 저희가 앱스토어에 올릴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업로드 투 앱스토어를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밸리데이트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앱스토어에는 올리진 않지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지 이 아카이브된 파일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실제로 이거 눌러보시면 앱스토어 업로드 직전까지만 딱 진행을 하는 프로세스가 나타나요. 그리고 익스포트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거는 보통 저희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서지 파일을 APK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폰 같은 경우는 IPA라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엔터프라이즈 배포나 애드옥 배포, 뭐 한국에서 애플에서 번역명은 특별 배포라고 해놨던데 이런 애드옥 배포들을 할 때 IPA 파일을 만들어서 그 IPA 파일을 가지고 배포를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익스포트 버튼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앱스토어 업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투 앱스토어 버튼을 누르면 잠시 이제 앱스토어에 통신을 진행을 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3개의 옵션이 나타나죠. 이거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뭔지 모르죠. 그냥 넥스트 그냥 누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위해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게 알아왔는데 비트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 iOS에 비트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비트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비트코드라는 거를 사용을 할지를 포함을 할지를 이제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실제로 이거 빌드할 때 비트코드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옵션은 비활성화가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심볼 파일들을 포함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앱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값 같은 경우는 다 체크가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아이튠즈 커넥트를 통해서 애플에서 앱이 크래시가 나면 크래시 로그를 수집을 해줘요. 일단 어디서 보는지도 잘 모르세요. 솔직히 알려준 사람이 저 없으면. 어디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오거나이즈 창에 보면 크래시라는 게 있죠. 여기 이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현재 배포되어 있는 앱들의 크래시 로그가 수집되어서 크래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래시 로그상에서 어디 라인에서 어떻게 죽었고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정보를 이제 애플에서 처리하기 위한 저희 디버깅용 심볼을 올릴 거냐 안 올 거냐 라는 체크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값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인증서를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으로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 창과 전혀 다른 창이 뜰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진행할 거냐 매뉴얼로 진행할 거냐 창이 뜰 건데 이거는 매뉴얼로 선택을 했을 때 뜨는 창입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앱스토어에 올리기 위한 인증서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게 되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IPA를 막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IPA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생성된 IPA에 대한 IPA와 빌드 방금 아까 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상태가 쭉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업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파일을 이 IPA 파일을 애플 쪽에 업로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튠즈 커넥트 쪽과 계속 이제 업로드를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업로드 석세스풀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업로드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뜨냐면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ITMS022 같은 이 에러가 뜨게 돼요. 그 에러가 뜨게 되는데 그 에러의 주 원인은 뭐 아이콘 파일이 누락됐다. 실제 앱스토어 올릴 때 아이콘 파일이 누락됐다. 혹은 뭐 내가 블루투스를 사용하는데 블루투스를 사용한다는 권한 문구가 빠졌다. 이런 체크를 이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은 업로드가 되지 않고 에러와 함께 무슨 에러가 났다라는 내용이 뜨게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은 코드를 수정을 해주시면서 이제 코드를 수정해 준 다음에 방금 저희가 했던 이 작업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제가 준비할 때는 업로드가 1분도 안 걸렸는데 지금 좀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업로드가 됐다는 가정하에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저게 만약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뭘 해야 되면요 이제 엑스코드 상에서 해줄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뭐 엑스코드에서 배포 버튼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디서 하냐면 아이튠즈 커넥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야 돼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iTunes 커넥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다음 스텝부터는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제 계정이 얼마 안 남았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나의 앱에 들어가시면 나의 앱을 누르시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앱 리스트는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전 방금 이 AS 노트라는 앱을 올렸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 우측 메뉴 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맨 우측에 보면 활동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활동 내역이랑 마침 올라오고 있네요. 활동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각 버전별로 제가 올린 IPA 파일, 제가 배포하려는 iOS 바이너리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 업로드 서스풀이 뜨게 되면 iTunes 커넥터 상에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지금 내가 방금 올린 앱과 그 옆에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iTunes 커넥터 쪽에서 제가 올린 IPA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아래 빌드 범버 이같이 아이콘 파일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 중을 했는데 갑자기 앱이 사라졌다고 많이 질문을 올리세요. 이렇게 처리가 되다가 갑자기 얘가 그냥 증발을 해버렸어요. 아이튠즈 커넥터에 그러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러고 또 해요. 또 올려요. 또 사라져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죠. 채팅방에. 저 앱을 자꾸 업로드 하는데 처리 중에서 갑자기 앱이 사라져 버려요. 막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업로드 서스풀 할 때 에러가 뜬다고 했었잖아요. 만약 뭔가 잘 부족하거나 스토어에 등록해야 되는 필수 아이콘들이 빠져있거나 에러가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서 한 번 더 하는데 이 처리 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뭐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려요. 네, 그러면은 이 사라졌다. 그럼 난 어떻게 하냐? 그거 뭔지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계속 아카이브를 다시 해서 올리지 마시고 이 애플 개발자 라이센스를 구매한 계정에 보시면 메일에 보시면 네가 지금 올리려는 IPA 파일이 뭐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쭉 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서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그걸 수정해 주셔서 다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사라진다고 계속 해봤자 계속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무한히. 예, 그 이후에 이제 마침 처리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처리 중까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빌드가 등록이 되면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건 자, 이제 빌드 바이너리 파일까지 다 등록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파일 개발도 끝났고 바이너리도 애플에 업로드했고 그럼 우리는 드디어 심사를 눌러야 돼요. 심사를 제출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1.0 앱을 신규로 제출하는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보통 협업을 하시다 보면 업데이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원래 이게 정상적인 앱이라면 옆에서 지금 현재 출시됨이라는 항목이 나타나서 지금 앱이 내가 지금 라이브로 나가 있는 버전이 나가 있다는 걸 라이브로 앱이 나가 있다는 걸 출력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이 아래 보시면 버전이라는 게 있죠. 이 버전을 눌러서 iOS 눌러주시게 되면 예, 잘못 눌렀네요. 죄송해요. 네, 지금 이 앱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없어서 안 뜨게 되는데 처음에 업데이트할 버전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 창에 제가 업데이트할 버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출 준비 중이라고 방금 제가 입력한 버전이 뜨게 돼요. 그럼 이 제출 준비라는 앱이 뜨면 저희가 이제 앱에 등록을 하려면 스크린샷도 등록해야 되고 앱 정보도 등록해야 되고 뭐 지원 URL이니 뭐 이런 키워드를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제가 알려드릴 건 스크린샷하고요. 설명은 앱을 업데이트 할 때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샷과 설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바꾸잖아요. 라이브 상태에서도. 근데 iOS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과 설명을 바꾸려면 심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버전을 앱스토어 심사를 통과해야 그 다음 버전부터 얘네 둘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라이브로 나가게 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거 보고 아니 스크린샷 하나 바꾸는 게 뭐 어렵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물론 이거 다 아이튠즈 커넥트 가이드에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거는 옆자리에서 바로 사수한테 바로바로 듣고 이런 사람들 듣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앱을 등록을 하려고 키워드와 내용과 뭐 지원 URL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순서에 놓쳤는데 여기 보면 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이 화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앱에 정보를 입력을 했으면 정작 이 앱을 저희가 막 중간에 뭐 빌드 여러 번 올릴 거잖아요. 그럼 이 바이너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실제 원래 앱의 버전 바이너리를 선택해주는 화면인데 처음에 저기 활동 내역에 등록된 바이너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얘 버튼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접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업로드를 하지도 않아놓고 여기서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처리 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열심히 찾고 안 되지 이렇게 계속 새로 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은 이 활동 내역에 처리 중이 모두 종료되어야만 나타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심사에 집어서 바이너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처리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습을 위해서 전 아래에 있는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앱 심사를 넣기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됐어요. 심사를 넣기 위해 개발도 끝났고 바이너리도 올렸고 그리고 앱스토어에 앱 정보까지 다 입력이 끝났어요. 그럼 자 이제 심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넣는 방법은 심사를 넣기 전에 알려드릴 정보 중에 하나가 처음 iOS 개발자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걸 안 적어요. 앱 심사 정보. 이게 뭐냐면요. 이 앱 심사 정보라는 거는 실제 앱스토어에 뭐 나타나는 정보가 아니에요. 리뷰어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보예요. 저희 앱이 만약에 로그인을 해야만 동작을 하는 앱이에요. 그러면 리뷰어는요. 앱스토어 심사에서 리뷰어가 직접 앱을 눌러봤는데 뭐 계정이 없어서 기능을 못 쓴다. 뭐 이 기능을 들어가려니까 권한이 없다고 안 된다. 그러면은 리젝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리뷰어에게는 앱의 모든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 사용하는 필드가 이 앱 심사 정보고요. 저희 앱이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하면은 리뷰어가 로그인을 해서 이 앱의 모든 기능을 써볼 수 있게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그리고 리뷰어에게 전해줄 메시지 그리고 연락처를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작성 안 한 상태에서 로그인 진행한 앱 올리면 무조건 리젝 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하나 더 여기서 이제 현업의 노하우면 현업의 팁이라면 저희 앱이 만약에 뭔가 별도의 뭐 추가적인 단말기와 뭔가 통신하는 앱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앱이 있는데 옆에 있는 뭐 공기청정기랑 뭐 조작을 하는 앱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기청정기를 미국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리뷰어가 그걸로 리젝을 합니다. 너네 공기청정기 조작하는 앱이라는데 야, 나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럼 저희가 이거 공기청정기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많이 나는 리젝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앱을 통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영상으로 찍으셔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그 링크를 여기다 주시면 돼요. 그럼 리뷰어가 그 기능을 그냥 동영상을 보고 대체를 해줍니다. 근데 기계를 보내라는 케이스도 꼭 있어요.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이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리뷰어가 정말 기계를 보내라면 정말 보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정말 보내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기청정기를 미국까지 보내고 저 같은 건 싱가포르로 보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버전 출시는 저희가 이제 앱을 올리잖아요. 그럼 심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옵션이 뭐냐면 수동으로 버전 출시라는 거는 심사를 올린 뒤에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그냥 앱스토어에 나가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한번 이제 확인을 거쳐서 개발자가 직접 앱 발표 버튼을 눌렀을 때 앱스토어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자동으로 버전 출시는 뭐냐면 이걸 누르고 심사를 넣게 되면 심사가 통과되자마자 자동으로 앱스토어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 날짜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 이후로 심사가 종료가 되면은 심사가 종료가 되자마자 그냥 바로 앱을 배포해버려라 라는 옵션이에요.
근데 거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수동으로 버전 출시를 귀찮아도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앱이라는 게 당장 뭐 버전 관리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드로이드와 배포 시기를 맞추겠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수동으로 버전 출시를 누르면 어차피 저희 핸드폰에 보면 아이튠즈 커넥트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에서 만든 아이튠즈 커넥트 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앱을 쓰면 현재 심사 상태와 그리고 거기 앱을 들어가면 배포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심사가 끝나면 심사가 끝났다고 알림까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피로 차라리 알림을 받고 처리하는 게 낫지, 자동으로 버전 출시와 이 자동으로 버전 공개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예? 예? 아니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를 위해 제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보가 다 완료가 된 심사를 위해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심사가 나갑니다. 자, 수출 규정 콘텐츠거나 이렇게 광고 식별자라는 3개 항목이 뜨게 되는데, 이 수출 규정, 여기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항목을 쭉쭉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예, 이 부분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저에게 따로 질문, 보통 자기 앱에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항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따 네트워크 시간에서 여기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항목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눌러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제출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심사 대기 중 상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좀 허접하게 넣은 거지 이렇게 넣으시면 무조건 리젝트하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심사를 진행하다가 그럼 이제 심사를 넣었으니까 이제 심사 뒤에 결과가 나온 걸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찍어놓은 스크린샷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앱을 넣었다가 리젝이 나서 심사가 리젝이 났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경로예요. 활동 내역을 눌러가시면 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이 지원센터에 왜 리젝이 났는지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보통 리젝이 나면 그냥 리젝이 났어요 이러고 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어떤 이유로 리젝이 났다고 정확히 스크린샷까지 찍어서 리뷰어가 친절히 주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다시 수정하셔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 앱 이름이 뭔가 좀 너무 길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 리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메타데이터 리젝 같은 경우는 저기 앱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앱을 심사를 다시 올릴 필요 없이 여기 해신해 보면 리뷰어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지금 잠깐 서버 문제였다, 서버가 잠시 문제가 있었다, 네가 말한 정보 수정했다, 네가 요구한 정보는 여기 이 링크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적어주신 다음에 보내게 누르시면 리뷰어가 확인을 하고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심사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 출시 대기 중이라는 상태가 돼요. 이 개발자 출시 대기 중 상태가 되면 이제 이 버전 출시를 이건 제가 수동으로 했을 경우거든요. 이 버전 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 만든 이 앱이 앱스토어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그 앱 배포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